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과 대립, 그 싸움에 한 1년여 진행이 됐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지적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그러는데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방관상나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정도 상당히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도 상당히 훼손이 됐죠. 그리고 본인의 지지도에서도 상당히 타격이 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의 본질적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문제예요. 본인은 나는 당의 문제,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안타깝고 거리두기 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내부 총질 문자가 딱 나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쟁이, 벌거벗은 대통령, 이게 드러난 거예요. 본인의 리더십에도 본인이 공정, 신뢰 뭐 이런 등등이 아니라 거짓말 엄청 하는구나. 다 국민들이 쫙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정면으로 나서서 본인이 최고의 정치인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갈등의 핵심에 본인이 있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준석 당대표와 만나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를 풀지 않으면 국민의힘 내부에 그냥 권력 싸움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정을 끌어가는 그 지도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고 이거는 민주당 관계도 그렇고 한국 정치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제안을 하고 권하는데요. 저 괜히 뒤에 머물러서 나는 당무 저기 이렇게 관여 안 합니다. 저는 뭐 당에서 잘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거짓말하지 말고 적극 나서서 본인의 진실 드러내고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대국민 사과하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그 문제 빨리 풀고 그리고 정식으로 뽑힌 당대표를 존중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상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재선 의원들을 불렀다.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의원들이나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당이 저렇게 돌아가면 대통령이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또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보고를 올렸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제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저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원래대로 원칙대로 돌아가면 돼요. 자꾸 누구 내쫓으려고 특정인을 내쫓으려고 이런 생각, 이런 주위의 참모들의 아첨 여기에 휘둘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대로 원칙대로 있는 사람 존중하고 그 실체 아니에요.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뺄셈의 정치, 배제의 정치는 안 된다. 그래서 특정 그룹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도 얘기도 하고 또 여러 분야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게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간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 나름대로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제 권력에 대한 겸손함이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오만 이런 속에서 내가 주도해야 되겠다. 쟤는 안 된다. 이런 아집과 이런 독선에 빠지면은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 없이 시작된 분이고 또 대통령 당선도 0.73%라는 매우 취약한 구조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알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국정을 끌어가고 반대파를 포섭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실체를 존중을 해야 돼요. 이준석 당대표, 엄연히 뽑힌 당대표니까 미우나 고우나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재명 당대표도 미우나 고우나 적대적 감정이 있어도 그거는 숨기고 실체를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그 풀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상대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면 없어지냐고요. 그러면 자기가 없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선배님. 왜 아니에요? 대통령은 전혀 아시고 우리 대통령은 얘기해보셨어요? 아니라고? 그럼요. 제가 얘기해봤죠. 정말로 제가 해봤습니다. 대통령 그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 주변 분들이 이제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대통령 통 큰 사람입니다. 우리 선배님 우리 대통령 한번 만나보셨어요? 콩큰 줄 알았는데. 그
다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 다름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장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서로 인정받는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을 인정하고 저쪽도 인정하고 이러다 하면서 서로 그다음에 네가 한 게 뭐야? 너 대선 때 뭐 해서 내부 총질만 하고 말이야. 분탕질만 졌지. 니들은 뭐 했어? 서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기 역할들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상호 인정을 해서 이걸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글로 가져가는 게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쳐내는 거잖아요, 잠깐만. 저는 그냥 포용하는 거, 네, 감싸는 모습만 보여줘도 지지율은 팍팍 올라갈 것 같아요. 해불 양수라고. 제가 그래서 네. 최근 의원총회에서 해법이 뭐냐. 첫째, 권성동 원내대표는 리더십을 잃었다. 이 현재 상황을 타개할 명분이나 동력이 없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특정이 되는, 타겟이 되는 분들 실질적으로 이 선을 후퇴를 해야 된다. 셋째, 이준석 톤 다운해라. 너 당신도 잘한 거 없다. 톤 다운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하고의 통크 화해를 만들어가자. 그게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 방향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최고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대통령이 이준석을 만나서 탁 한번 안아주면 그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걸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스윙 보트로 그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이요. 뭐 권성동 대표가 이제는 물러갈 때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포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 진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뭐 법률적으로 그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없었던 일도 아니고요. 더더욱이나 그것에 대해서 각서도 썼고요. 저는 이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야 되고 더 이상 당 대표를 할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왜 포용을 하고 왜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윤리 징계 여부 이거는 뭐 아직까지 경찰 수사나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윤리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준석이는 하나의 정치적인 실체다. 응? 작년 서울시장 선거 또 대선 지방선거를 이긴 당 대표였다. 물론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대남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치적 실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당의 미래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누구나 포용하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곧 만나. 그러면 대통령 성격상 이준석이하고 탁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의 이 통큰 리더십이 보여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진짜 앞으로 미래가 이준석 대표의 미래는 일단 9월 달에 이제 네. 경찰 수사 소환이 있고 진행이 됩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은 이제 기소 내용에 따라서 당 대표 직무 정지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법적인 투쟁으로 갔을 때 본인도 힘들고 당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멈춰야 된다. 우리 모두 멈추자. 멈추고 정치로 가자. 정치로 풀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명분을 주면 정치로 풀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로 풀자라는 게 저희 사법적 수사를 해서 또 여러 가지 기소, 유죄 판결까지 이르는 과정이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꽤 오래전,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이고 지금 수사기관이 그런 거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면 기소를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수사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게 유죄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기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어거지로 지금 이유 삼아서 징계하고 더구나 축출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징계한다고 그러지만 그걸 징계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징계 내린 사유를 보면 다 짐작이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당대표를 저도 뭐 개인 캐릭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공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공적으로는 절차에 의해서 하면 몰라도 그렇게 어거지로 불법화하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 힘자랑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국정을 잘 살피고 민생하기도 지금 어려운 마당에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표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 가운데서 뭐 사과할 건 좀 사과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하는 정치적 해법을 해야 되는데 아예 지금 뭐냐면은 정서적으로 악마화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증오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 모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절차가 너무 뭐, 마구잡이였죠. 이제 저도 뭐 이준석 대표나 뭐 대통령이나 또 뭐 특정 그룹에 있는 분들하고 다 두루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7일 윤리권도 저는 내부적으로 이게 수년시키자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저도 이제 당을 사랑하고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참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했는데 이게 내부적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는데 하여튼 뭐 저희가 우리 당이 심기 일전해서 다시 또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